트럼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이 30명의 정상들, 이 나토 미래 논의를 위한 비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두 뉴스가 동시에 터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심각한 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위를 위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죠. 저에 대해 말하는 건 자만해 보일 수 있으니 조심스럽지만 그들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냐고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그 방안에는 완전한 단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표적 명단에 올라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았지만 그 운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트럼프 암살을 노린 이란의 계획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팀이 트럼프가 사용하던 최신 비행기를 오래된 항공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의 30명의 유럽 지도자들, 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이사회 본부에서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보좌관 없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회의는 1월 셋째 주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위협한 이후에 열렸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덴마크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갈등이 드러난 바로 그 시점에 공개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죽음까지 언급하게 만든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거의 30명의 정상들, 이 휴대전화 없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을까요? 이런 균열이 나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간결한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위협을 앙카라 정상회의의 중심 이슈로 끌어올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는 테헤란이 미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려 한다고 밝혔고 자신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암살 계획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들 당국자 중 일부는 그 정보가 불완전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험성이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에 잠시 들렀고 이후 보안팀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장착된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월 10일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부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시도할 경우 대규모 군사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주요 시설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2020년 트럼프가 승인한 작전으로 제거된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사망 이후 복수를 다짐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새로운 계획이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교체, 보안 강화, 그리고 트럼프가 내린 명령들은 워싱턴이 그 경고를 단순한 선전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유럽은 정치적 생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그 회의는 거의 자정 무렵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이사회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들과 총리들은 혼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녹음도, 카메라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토론이 이미 5시간째 접어들었을 때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분리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은 공식 나토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유럽 핵심 동맹 정부 수반들이 모여 워싱턴 지원 중단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그날 밤을 일종의 치료 세션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이 대화의 가장 강경한 부분을 꺼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참가자들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유럽이 선을 그어야 하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는 안보 위험으로 바뀌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벨기에 총리 알렉산더 드크로는 더욱 강경하게 유럽이 워싱턴의 비참한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트럼프를 아직 설득할 수 있으며 미국과 결별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멜로니의 반응은 이 블럭이 미국 대통령에 맞서 단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신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했지만 그녀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녀를 너무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혹은 이란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관여를 거부했습니다. 관계는 나빠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지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편에 서주지 않았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린란드가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에 속한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다시 옹호했고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압박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 덴마크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정부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컸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다른 동맹국의 영토 통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1월 위기 동안 덴마크 군대와 함께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마르크 리터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지역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북극 센터라는 북극 공동 안보 계획으로 이 대립을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투자와 군사 주둔에 대한 논의는 워싱턴, 그린란드, 덴마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앙카라 정상회담은 긴장이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비난하며 도착했습니다. 트럼프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란에 대한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끔찍한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마드리드와의 무역 중단을 명령했고 다시 한번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는 32명 정상과 비공개 회의에서 태도를 바꿨고 스페인 위협이나 그린란드 주장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트럼프는 사랑, 존중, 그리고 단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정말 훌륭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다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우리를 비웃고 바보로 여겼죠. 그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대통령을 봤습니다. 그건 재앙이었고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존중합니다. 외교관들은 로이터 통신에 동맹국들의 전략이 트럼프를 칭찬하고 군사비 지출 증가를 그의 공으로 돌리며 정상회담을 위태롭게 할 만한 폭발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가 위기의 주요 조정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무총장은 트럼프에게 그가 유럽인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압박함으로써 나토를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2명의 정상들 사이에 엄청난 단합을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덴마크 기자가 그린란드와 스페인을 향한 위협에 침묵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느냐고 묻자 리터는 다시 한번 트럼프를 칭찬하며 북극에서의 공동작업을 옹호했습니다. 라스무스 트베모 덴마크 뉴스 통신사 리차우의 기자입니다. 네, 덴마크 뉴스 통신사 리차우입니다. 마르크, 당신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고 하거나 동맹국을 공격하고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의 마르크 리터라면 결코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저는 항상 칭찬이 합당할 때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덕분에 나토가 더 강해졌다고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련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달성하려고 했던, 즉 미국과 유럽 간의 방위비 지출을 맞추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을 더 강하게 하고 미국의 더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변혁적 성격입니다.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미국의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며 트럼프가 승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숫자들이 루테가 대통령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동맹국들이 이미 2035년까지 5%라는 목표 중 4%에 가까운 자금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단 하루 만에 50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군사 구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진전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압박이 효과적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유럽에게는 지출 증가가 미래에 미국이 철수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역할도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계약은 오늘날 동맹을 강화하고 브뤼셀에서 지도자들이 비공개 대화를 나누게 만든 그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줍니다. 스페인은 이 방법의 가장 뚜렷한 예가 되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는 갈등을 줄이려고 했고 트럼프와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완화했지만 군사비 지출에 대한 압박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몇 분 만에 무역 위협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에게 보내는 칭찬이 신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칭찬은 동맹 자체를 향한 더 강경한 결정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나토는 다음 정상회담을 알바니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아틱 센츄리 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린란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즉각적인 철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워싱턴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분쟁과 이란의 위협이 그 회담 전에 새로운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군대와 무역을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브뤼셀에서의 비공개 대화는 유럽의 더 빠른 자율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